이번 1170화 속내 편이 시작은 거인족의 땅 엘바프를 뒤흔드는 거대한 두 힘의 충돌로 문을 엽니다. 로키와 라그니르의 전투는 단순히 힘과 힘의 대결을 넘어 엘바프의 미래를 건 신화적인 투쟁임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라그니르는 엘바프의 국보이자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위용이 압도적입니다. 하랄드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라그니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열매를 지켜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라그니르가 단순한 괴수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만을 기다려온 고대의 시험관임을 암시합니다. 로키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라그니르와 맞서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힘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버지 하랄드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엘바프를 해방시키겠다는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랄드의 대사를 통해 밝혀진 라그니르의 정체는 이번 화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누구도 안 먹은 게 아니다, 누구도 먹지 못했던 거다 라는 하랄드의 외침은 이 열매가 가진 위험성과 특별함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전사들이 도전을 했으나 실패했다는 설정은 지금 로키가 수행하고 있는 시련의 난이도가 최상급임을 증명합니다. 라그니르는 국보인 악마의 열매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마치 시스템과도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라그니르가 무조건적인 파괴를 일삼는 괴물이 아니라 도전자 자격을 시험하는 존재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하랄드는 자신의 아들인 로키조차 이 시련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웃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로키가 이 불가능한 시련을 넘어섰을 때 얻게 될 카타르시스를 증폭시키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파수꾼 라그니르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로키의 망치가 부서지고 체가 한계에 다다르는 모습은 절망감을 주지만, 소년 만화의 문법상 이는 각성을 위한 전조 단계임을 우리는 알습니다. 전투의 양상이 로키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쯤 전 로저 해적단의 3인자이자 전설적인 인물인 스코버 가반이 전장에 개입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가반은 눈앞의 적들이 평범한 방법으로는 죽지 않는 불사에 가까운 존재들, 즉 신의 기사단과 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파합니다. 여기서 가반이 제시한 공략법은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입니다. 바로 패왕색 패기를 공격해 휘감아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가반의 설명에 따르면 패왕색을 두른 공격은 단순한 물리적 타격을 넘어 그들의 회복 속도를 현저하게 늦추고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원피스 본편에서 루피가 오로성을 상대할 때 겪었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회복은 현저하게 느려진다, 상처에는 상응하는 고통이 따르지 라는 가반의 대사는 그가 과거에 이러한 존재들과 수없이 싸워봤음을 증명하는 경험담입니다. 불사의 존재라도 고통이 누적되고 회복이 늦어지면 결국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논리는 무적 같았던 하랄드와 신의 기사단을 쓰러뜨릴 수 있는 명확한 승리 플랜을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가반이 신의 기사단과 싸우는 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로저 해적단의 과거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젊은 시절의 샹크스와 그를 보호하려는 가반, 그리고 로저 해적단의 모습이 회상으로 짧게 등장하며 거대한 떡밥을 회수합니다. 가반은 몇 번인가 너를 빼앗으러 왔었거든, 올 때마다 걸레짝으로 만들어서 내쫓았지만이라고 말하며 과거 신의 기사단이 어린 샹크스를 데려가려 했음을 밝힙니다. 이는 샹크스가 천룡인, 그 중에서도 피가랜드 가문의 혈통이라는 설정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로저 해적단은 샹크스를 지키기 위해 신의 기사단과 여러 차례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불사성을 파괴하는 방법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빨간 머리인 아이가 있을 거다, 우리 단장에 애가 틀림없어 넘겨라 라는 신의 기사단의 대사는 샹크스의 출생의 비밀을 명확히 하며, 가반이라는 캐릭터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로키와 샹크스의 연결고리를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시점은 로키와 라그니르의 전투로 돌아오며, 로키는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랄드는 이를 비웃으며 로키의 패배를 점치지만, 로키는 엘바프의 전사로서, 그리고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자로서의 기백을 보여줍니다.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키의 눈입니다. 붕대에 감겨있거나 실루엣으로 처리되어 명확히 보이지 않던 로키의 눈이 극한의 상황에서 번득이며 패왕색의 기운을 뿜어내는 연출은 압권입니다. 라그니르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로키의 투지는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그는 라그니르에게서 느껴지는 거대한 힘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
그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몸으로 증명합니다. 망치가 부서지고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맨몸으로 부딪히는 로키의 모습은 도구를 초월한 진정한 왕의 자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엘바프의 신화 속 영웅들이 겪었던 시련의 재현이며 로키가 하랄드를 넘어설 그릇임을 라그니르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치열했던 사투의 끝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마무리됩니다. 거대한 괴수였던 라그니르가 갑자기 귀여운 다람쥐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는 독자들의 긴장을 일순간에 이완시키면서도 원피스 특유의 유머 코드와 동화적인 요소를 잘 배합한 연출입니다. 다람쥐로 변한 라그니르는 더 이상 로키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인정한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크리리리하며 로키에게 다가가는 라그니르의 모습은 그가 로키를 국보의 주인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라그니르가 지키던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는 전설의 악마의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괴수의 모습은 침입자를 막기 위한 껍데기였고 본질은 국보를 지키고 자격 있는 자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이 작은 다람쥐가 로키의 어깨에 올라타거나 상자를 건네는 장면은 키가 무력뿐만 아니라 생물과 교감하고 그들을 이끄는 왕의 자질을 갖췄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흉포한 하랄드와 달리 생명에게 선택받은 로키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순간입니다. 마침내 로키는 라그니르가 건넨 악마의 열매를 손에 넣습니다. 하랄드는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로키가 열매를 베어 무는 순간 전장에는 정적과 함께 새로운 기운이 감돕니다. 열매를 먹은 직후 로키의 신체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가는 이 변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실루엣과 부분적인 컷으로 처리하여 신비감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로키의 손이 날카로운 발톱이나 짐승의 형상으로 변하는 장면은 그가 먹은 열매가 동물계 그 중에서도 환수종일 가능성을 높게 시사합니다. 동유럽 신화의 로키가 변신에 능한 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열매는 사람 열매의 모델 로키 혹은 펠리르나 요르문간드와 같은 신화적 괴수와 관련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루엣으로 처리된 로키의 모습은 그가 단순히 괴물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초월적인 힘을 손에 넣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로키가 하랄드의 폭정에 맞설 진정한 힘, 신의 힘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열매를 먹고 각성한 로키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됩니다. 하랄드는 로키의 변화에 경악하며 공격을 퍼붓지만 로키는 그 공격들을 가볍게 받아넘기거나 무시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로키의 곁에 인간 형상의 라그니르가 영체 혹은 환영처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마의 열매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의지 라그니르와 사용자가 하나가 되었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로키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엘바프의 전설과 라그니르의 의지가 그와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하랄드가 자신이 신이라도 되는 것 마냥 일하며 분노하지만 로키는 침착하게 하랄드의 공격을 파괴합니다. 패왕색 패기는 더욱 짙어지고 그의 공격에는 검은 번개가 격렬하게 휘몰아칩니다. 각성한 로키의 힘은 하랄드의 불사 능력조차 억누를 정도로 강력하며 가반이 말했던 회복 저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나타납니다. 로키의 진화는 단순히 힘이 세진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기격과 정신력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클라이맥스는 로키와 라그니르의 합동 공격으로 됩니다. 로키는 인간 형태의 라그니르 환영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최후의 기술을 준비합니다. 너라면 훌륭하게 엘바프를 이끌 수 있어 라는 라그니르의 목소리 혹은 마음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로키는 모든 패기와 열매의 능력을 오른발에 집중시킵니다. 이 장면에서 작화는 펜선을 거칠게 사용하여 에너지의 폭발을 표현합니다. 로키의 주먹 혹은 무기는 하랄드의 방어를 뚫고 그의 본체에 직격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엘바프의 성 전체를 뒤흔들 정도입니다. 하랄드는 자신의 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패왕색의 기운에 압도당하며 처음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내 아들아 소중한 건 이러며 뒤늦게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로키의 일격은 자비가 없습니다. 이 공격은 단순한 물리력이 아니라 엘바프의 억눌린 역사와 로키의 분노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염원이 담긴 일격입니다. 키와 라그니르가 겹쳐지며 내리꽂는 한방은 독자들에게 시각적인 쾌감과 함께 긴 서사에 마침표를 찍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로키의 최후의 일격에 맞은 하랄드는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납니다. 불사의 육체라 자부했던 그의 몸은 패왕색이 담긴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합니다. 이무의 통제를 벗어나는데 성공하였지만 그 결말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랄드는 부서져 내리는 몸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리더의 복수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대사는 하랄드가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덜어냈음을 시사합니다. 싸움이 끝나고 먼지가 가라앉은 엘바프의 성에는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후 전개를 보아 하랄드가 이무에게 속았단 걸 로키는 알았는지 모든 죄를 로키가 짊어집니다.